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S&P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자사의 체중 감량 약물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까지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만 치료제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유가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3% 급락한 데 이어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S&P와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아쉽게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도 다시금 하락하고 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락세가 좀 아쉬운 하루긴 한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이제 미유럽 증시 요즘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어제 미유럽 증시가 좀 쉬다 보니까 같이 좀 따라서 좀 쉬는 그런 모습이고 상승세를 좀 이어왔던 그런 증시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 여러분들 장기 평선 딱 하단에 위치해 있죠. 국내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61선, 121선 좀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려면 추가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대응, 뭔가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여러분들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제가 직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바닥 완벽하게 확인된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살짝 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략에 맞춰서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바닥이 나왔으니까 끌어가는 지금 롱텀 포지션을 잡아서 롱 포지션을 잡아서 끌어가는 그런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전략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정하다 보니까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 저쪽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엇박자 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걸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좀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볼 수 있는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관련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점을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또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호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시장이 지금 또 변동성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는 너무 겁내실 필요 없이 변동성 자체는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FOMC까지는 여러분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뭔가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관련해서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서 이제 뭐 재건 관련주, 대마 관련주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는 빼놓지 말고 보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코로나,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 관련된 부분. 변동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세 가지 섹터를 위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이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국내 시장도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니까요. 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상황 좀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건설입니다. 전문가님, 건설 좀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섹터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올라왔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꼭 봐라. 네. 이 중에 하나가 뭐 대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선 아무래도 트럼프랑 연결이 되는 가장 큰 좀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 건설 쪽일 텐데 이 건설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건설 관련해서 호실적에 관한 그런 리포트도 좀 작용을 한몫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 플러스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사실 재건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건설도 같이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재건과 건설을 제가 동시에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재건 관련해서 SY스틸텍이 사실 기존의 대장으로 좀 움직였었죠. 일단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다시 50대 48로 좀 역전이 좀 되면서 관련주들 좀 상승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케네디에서도 이제 제3 후보죠. 일단 케네디 측에서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런 합류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즉시 좀 화답을 한 그런 모습이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반응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건설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부동산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건설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2분기 실적도 실적인데요. 이제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는지 요즘에 부동산 거래되고 뭐 청약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단순하게 뭐 건설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PF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이슈도 좀 나왔었잖아요. 일단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신규 주택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세 가지예요. 트럼프 관련돼서 뭐 지지율이 좀 역전되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 주택 공급 방안 이것까지 지금 세 가지로 확대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확실하게
주가가 벗어나고 확실하게 실적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리스크들을 좀 지우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대응, 테마성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승 섹터로 건설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건설을 골라주셨는데 좀 전에 뭐 트럼프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부가 뭐 내년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건설 쪽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제는 특별히 그린벨트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네. 종목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런 이슈들, 정부의 이런 정책들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정책도 괜찮지만 시간이 항상 걸립니다. 이게 뭔가 공급 정책을 낸다 그래서 바로 뚝딱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건물을 빨리 짓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 이제 다음 정권으로 보통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잖아요. 다음 정권으로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두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매 관점에서는 시간을 좀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테마성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지켜보고 완벽하게 회복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끌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그때 가서 취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테마성 대응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은 좀 시간이 걸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대마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대마, 뭐 요즘에 지금 트럼프랑 이 해리스 관련해서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도 전당대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오바마 부모가 이제는 해리스를 지원 사격하면서 네. 뭐 대선이 뭐 요즘 상황이 참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 대마를 콕 집어서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오늘 사실 재건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속 게임 하듯이 재건주가 올라가면 대마가 빠지고 그러니까 해리스, 트럼프 이렇게 나눠서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아침에 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은 좀 반납을 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이게 종목 진단할 때 차트가 좀 빠져 있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일단 관련해서 좀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한데 오늘은 두 개 다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 아직 좀 살아있는 그런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대마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건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힘이 좀 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에 좀 올라서 지지 연설에 좀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로 좀 꼽히는 에머리지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뭐 아시겠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 이제 합법화를 좀 지지 그리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기존에 좀 계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원래 트럼프가 좀 압도적으로 바이든과 이렇게 나누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해리스라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30대 이하 관련해서 이제 히스패닉 관련해서도 지지율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계속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재건주도 같이 보면서 대마 관련된 부분들도 잘 같이 좀 시속 게임을 잘 하신다면 수익을 좀 충분히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방으로 투자하시는 게 사실 좋지 한쪽에 무조건적으로 올인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대마였는데요.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뭐 대마를 오늘 골라주시면서 뭐 오바마 부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궁금한 게 이 해리스 관련된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 참 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해주시긴 했는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것도 좀 유효할까요? 네, 아직 좀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풍력 관련주 하나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동국 SNC군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좀 이게 음봉 뜨는데 뭐가 괜찮아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종목들 흐름, 시장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캔들이 음봉 떠 있고 5일선 이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래량 보시면 빠져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거래가 나오지 않고 지금 음봉 뜨고 윗골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수급은 살아있는 상태다. 신재생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지금 이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차트 이렇게 당겨보면 지금 주봉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해리스 관련해서 뭐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이쪽에 힘을 좀 많이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대마가 지금은 기존에 생소했던 섹터였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사고 먼저 지금 대장으로 치고 나갔는데 테마는 여러분들 항상 좀 확장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오히려 지금 틈새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회복되는 그 여부를 좀 확인을 좀 잘 해보시면 실적에 대한 그런 사이클도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 오히려 힘을 조금 싣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런 식의 좀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생에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다음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참 이 2차 전지, 뭐 저희 요즘 전기차 이슈가 상당하잖아요. 네. 주변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하는 곳을 보니까 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충전을 하면 다들 이제 좀 차를 그렇죠. 빼시는 것 같은 네.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전기차 관련돼서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예산을 또 추가로 도입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튬 말고 네. 다른 전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요즘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전고체 관련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한농화성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수급이 좀 살아 있는데 오늘도 이제 특징주로 오전에 좀 매매할 때 뭐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코로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하자 말씀을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살아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테마가 확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수급을 강하게 받는 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뭐 전고체 배터리는 뭐 기존에 알고 계실 거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이제 대장주들을 움직여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은 사실 대장주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에코프로 이런 것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안전진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정부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우려감, 안전한 그런 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한순간에 끝날 부분은 아니고 테마성으로 계속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주가에 당연히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올라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엔 대표적으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 분야에서만 8천여 개 이상의 좀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박스권 대응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것이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외에 추가적인 그런 요소 설비 투자라든지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부분 이게 화재가 난 건 안 좋지만 주가의 상승에서는 이런 뭔가 이슈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주가 상승을 하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2차전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주가 상승에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이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중국산의 이 전기차 관세를 최고 46%대까지 네.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테슬라는 원래 10%였는데 이젠 19%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기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당연하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더더욱 관세 관련해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관세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로 다 확장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관련된 부분, 지금 뭐 제가 중동 리스크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물류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는 지금 미중 갈등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플러스로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기업들의 좀 체크를 잘 해보시고,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좋아. 뭐 지금 뭐가 좋아? 코로나가 터지고 있어. 단순하게 그냥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 내재적으로 성장,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테마성 이슈로 좀 체크를 하시고 머릿속에 염두는 해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재건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찐 수혜주는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아닐까.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파생시켜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하는 섹터도 함께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하락 섹터의 종목은, 이 섹터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아쉬운데 참 전문가님, 요즘 뭐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각하면서 뭐 이쪽 관련해서도 좀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어제도 코로나 관련주 좀 약세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고 분명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괜히 빠지니까 이 불안한 겁나세요? 마음에 한 번 더 여쭤보게 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겁내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금 딱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갑자기 뚝 하고 끊기나요? 전염병이? 그런 경우 못 보셨죠? 그러니까 확산은 돼요. 근데 지금 왜 종목들이 다들 빠지냐? 지금 대부분 보면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장 달아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과열이 너무 많이 된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 뭐 우정바이오 대표적으로 오늘 꼬리 달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과열 예고, 뭐 지금 정지 이런 종목들 지금 태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등락폭은 당연히 이제 진단키트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이 쉬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릴 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린 게, 오늘 음봉 뜨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량은 속이지 못합니다. 캔들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해요. 만약에 여기가 진짜 고점이라면 거래가 터지고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직전에 먹었던 거래량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 겁먹으라고 나온 구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사라 그럴 때 안 사시고 이제 사시려는 용기, 호랑이 기운을 발휘하실 때가 고점이다. 단기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구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자체도 많이 과열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눌림목 만들고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진단키트가 가장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콜드체인은 조금 아쉽게도 이틀밖에 상승 못했는데 뭐 많이는 4일 정도? 우정바이오가 좀 대표적이고요. 일단 우정바이오 아까 제가 별 떴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별똥머리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상승이 좀 지금 나오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눌림목, 항상 이제 상승 나오고 50% 정도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 눌림목 만들고 다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제 쌍고점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물량 정리할 때 쌍고점 만들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거의 99%는 쌍고점 만들고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오후 2시에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을 좀 하실 때 차트를 좀 체크해 봤는데, 지금 웰크론이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웰크론은 오늘 지금 오히려 지금 매수 자리 좋습니다. 딱 눌림목 자리가 딱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보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 있죠. 진단키트, 콜드체인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스크는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할 정도로 가다가 말다가 거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아까 특징주 말씀하실 때도 콜드체인이나 진단키트 정도만 언급하셨지 마스크는 언급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많이 안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 좋겠다. 오히려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키트나 콜드체인은 조금 시간을 주시고요.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어차피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 이런 부분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좋겠다.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뭐 마스크까지 비롯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질병청장이 이 10월에 접종을 시작하겠다, 코로나 관련해서 뭐 네. 백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10월쯤에 만약에 백신을 시작한다면 만약에 사태가 진압이 되면 참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까지는 이쪽 시장을 좀 열어두고 봐도 된다는 뜻일까요? 한동안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도 10월인데요. 계절성으로 전염병이 가장 강력한 계절이 언제죠? 겨울이죠. 네. 10월 지나면 이제 11월, 12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 이거 섹터 지금 올라온 거 여름철에 시작되는 거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들 19년도, 20년도 그때 주가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시면 봄철, 여름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가 하락 나오는데 그때부터 여름철 고점이다 이랬는데 못 잡다가 이제 겨울철 지나서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작년과 여러분들 20년도와 작년, 올해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실 문제보다는 지금 전염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게 실제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뿌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 지금 저는 못 봤어요. 맞잖아요. 전염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을 한 번쯤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전문가님, 그래도 또 네. 오늘 이렇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 오늘 장이 좀 아쉽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참여를 예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장이 안 좋으면 매매 항상 하셔야 돼요. 이런 때일수 네. 해야 된다. 제가 좀 청개구리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장이 빠지면 더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시간을 주잖아요. 우리 장 끝나고 매매하는 것보다 장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실 대장주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손실 보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매수하셨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 말씀드리겠고, 없으신 분들도 오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 했는데 장중에 하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게요. 저도 이제 아침 원래 8시 반부터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사실. 뭐 장, 뭐 시황, 뭐 정리하고 하는데 이번 오후에 지난주에 해보니까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타 대응하시면 수익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진매트릭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건데 4,190원에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만에 60% 상승 나왔어요. 그냥 이거 잡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 세 종목 딱 찍어 드릴 테니까, 저번에 한 종목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세 종목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무려 3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저희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2,100원에 비중 20%인데요. 제약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바이오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19년도에 400% 먹었다면 믿으시겠어요? 400%? 네,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최장화 관련해서 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끌어가신다. 이건 뭐 종목 진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제프티 관련된 부분,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제프티 관련해서 지금 항바이러스 효과가 99.9%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항바이러스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주가 자체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벗어난 상태예요. 이제 갓 벗어나서 이제 좀 고개를 들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다지다가 이제 살짝 좀 돌아설까 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금 자리에서 등락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이 자리가 다 박스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구간이 조금 매수를 하시고 시간적으로 끌어오시고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투자를 하시고 조금 끌어오신 만큼 수익권으로 이번엔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스윙 관점에서는 25,000원 정도까지는 나오실 수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는 3만 원, 35,000원도 좀 갈 수 있는데, 지금 조금 급하신 상황이라면 25,000원까지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요. 여기가 지금 수렴형, 선적 수렴형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박스권이에요. 이게 우상향 박스입니다. 우상향 박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1선을 기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좀 그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드리면 조금 보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금 또 추이를 좀 돌린다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또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몇 번만 좀 흐름을 가져가시다 보면 어느덧 25,000원에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뭐 외적으로 현대바이오 자체 내에서도 좀 이슈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걱정 마시고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25,000원까지 그냥 끌어가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바이오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노르페인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1,55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노르페인트 지금 9,32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노르페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지금 단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단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꼬리를,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항상 차트를 앞에 보시면 이제 캔들 꼬리 많이 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차트가 이렇게 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들, 우리가 종목을 좀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업종 공부하고 차트 공부하고 하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적인 분석이 세력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요, 종목들마다 세력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시고, 그 과거의 이제 그림자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꼬리 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물량 그냥 빼버리고 다시 밑으로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단타를 바닥에서 잡으시면 모르겠지만 윗단에서 잡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매매 전략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 거꾸로 이게 꼬리를 좀 많이 달고 많이 흔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흔들어 버리면 한번 또 치고 올라와요.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매수가 자리는 한번 와줄 수 있으니, 다만 매도를 확실하게 내가 11,550원에 샀으니까 11,550원에 팔아야지라고 하시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고요. 11,000원 근처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하시거나 딱 그냥
보합권에서 매도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하시는 전략도 좋고, 아니면 다시 모아가신다면 이 9,700원에서 10,0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지금 전략적으로 세력들의 그 단기 그 이평선 구간 61선, 121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61선, 121선만 잘 따라가서 매매하시면 저기가 세력들의 평균 가격 선이기 때문에 평균 매수가, 그러니까 우리도 평균 매수가가 있듯이 세력들도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 61선, 121선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서 좀 수익 매도하고 나오자. 그때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페인트 관련해서는 2차전지에도 좀 묶이는 섹터이고 건설 관련해서도 좀 묶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건으로도 좀 묶일 수 있어요. 언제든 좀 갈 수 있는 한 방은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매집도 얼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나오고 옆으로 3, 6개월 정도 매집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의 5개월 꽉 채워서 이제 매집이 좀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이 자리만 좀 벗어나면 시원하게 한 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르페인트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휴비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6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전문가님, 네. 휴비스 지금 3,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비중이 30%나 되셔가지고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이제 3,000원 좀 지지되는 선에서 좀 보유하시고 보유하시되 이 자리에서 지금 비중이 만약에 부담이 조금 안 되신다면 살짝 5% 정도 선에서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일단은 상단 이제 3,5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쳐내시고 나머지는 4,000원까지 좀 끌어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그냥 끌고 계시면은 시간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가 또 이탈이 되면 한 단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비스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나기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8,000원에 비중 5%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하나기술 3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좀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하나기술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박스권 이건 충분히 좀 매수가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48,000원이 아니고요.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볼 땐 살짝 분할 매수하시다가 차트가 좀 부러졌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3만 원짜리 근처 근방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하셔서 끌어 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는 4만 5천 원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조금 분할 매수를 조금 더 하세요. 3만 원 구간에서 하셔가지고 끌어올라오시면 충분히 좀 매수하신 가격대 손실 복구되고 오히려 수익권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자. 그리고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대응이 기본 모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2차전지 쪽은 좀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오스코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4,5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오스코텍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상승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진단 키트나 이런 거 좀 쉬다 보니까 오늘 유한양행도 상승 랭라자 관련해서 FDA 승인 나오고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지금 뭐 비중도 적지 않으시다 보니 오늘 음봉이 좀 길게 뜨니까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하단에 61선 기준 이게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61선 기준으로 좀 살아 있으면 계속적인 좀 보유 관점인데요. 만약에 지금 자리가 확실하게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자르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붙이셔도 되니까 그 점을 좀 여유롭게 가볍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스코텍 관련해서는 이제 항암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하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섹터 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1선 기준으로 이탈되면 일단 수익 매도를 한번 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4만 원짜리에서 틀어서 직전 자리 이제 4만 1,000원 구간
41,000원에서 2,000원짜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좀 재투입해서 45,000원 돌파협을 좀 확인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으로 오스코텍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아쉬운 흐름인데 특히 코스닥이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많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공략주 하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스틸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Y 스틸텍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건주 관련해서 지금 대장에 올라온다는 건 전반적으로 테마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번에도 HLB나 뭐 셀트리온 이런 것도 올라올 때 이런 대장주가 살아나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훈풍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렸었는데 SY 스틸텍이 오늘 상승이 좀 나온 만큼 관련해서 조금 틈새적으로 이거 놓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매매를 좀 했었거든요. SY 오늘 종목은 SY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이제 관계사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SY 트럼프 관련해서 재건주가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하단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게 상대적으로 스틸텍에 비해서 막 그렇게 따라가진 못하는데 한번 따라갈 때는 빡 뿜어주는 그런 모습 한 방은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 차분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단에서 천천히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도 접근해 보시면 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포인트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4,515원인데요. 30원 이하 4,530원 이하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7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000원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이제 4,000원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박스권을 한번 만들고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다소 이게 넓게 잡아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거 확실하게 틀어서 V자로 좀 올라오면 스틸텍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 오늘 바로도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종목을 SY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SY였습니다. 재건주를 엮이는데요. 미 대선의 트럼프와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윗꼬리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봉 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태풍도 오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쉬시면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뭔가 막 덤빈다 그래서 시장을 역행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오늘 쉬고 있네. 어제 미유럽 증시 쉬었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도 쉬겠네.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실 필요는 있어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잭슨홀 미팅 결과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든 아니든 어차피 결과는 두 개일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애매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다든가 그러니까 다음 FOMC를 아예 넘겨버린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전략은 뭐냐면 좋든 안 좋든 각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면 수익을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걸 못하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대선 기본적인 틀로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코로나 관련된 부분, 뭐 중동 리스크는 근데 살짝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다시금 언제든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바라봐 주시고, 뭐 테마성으로 전기차 화재,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살짝 움직이다만 대왕고래 관련된 그런 섹터들 관련해서 이제 화성 밸브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 섹터 딱 5개만 보고 움직이시면 어려울 게 없다. 여기 안에서 시속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 지금 수급 옮겨 다니는 것들만 잘 따라다니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복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짜는 데 시간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어가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개인만이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일 때 뭐 커피 한 잔 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개인의 매수세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시장의 키는 항상 외국인들이 쥐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에 항상 제가 멈출 때 멈추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외국인들 들어올 때는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 안 들어올 때는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같은 날이 딱 이거.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런 매매가 들어오는 날은 오히려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겁나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건데 겁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10%를 마이너스 8%로 줄인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전략보다는 전략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전략, 오늘 시장 빠져서 겁나시고 너무 전략을 짜는데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 2시에 이따가 14시에 또 진행을 하니까 많이 방송 참여해 주시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관련해서 제가 전략이랑 종목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혼자서 우울하다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화이팅 넘치는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재건, 대마, 2차 전지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SY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윗꼬리를 조심하면서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었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